정말 대한민국 이 제조 현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냥 다 넣어주자. 이 대형 엘실러는 우리가 그동안 포장해왔던 것, 또 아니면 더 큰 것들도 포장할 수 있겠구나. 또 8시간 기준이면 8,000개에서 9,000개 이상 생산하실 수 있는 속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팩 심정원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시청해 주시고 궁금증들 질문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기계는 바로 전자동 수축 포장기입니다. 수축 포장기에는 수동, 반자동, 전자동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전자동에서도 사실 여러 종류의 수축 포장기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전자동 수축 포장기에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제품, 또 이 사이즈면 우리가 그동안 포장해왔던 것, 또 아니면 더 큰 것들도 포장할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전자동 수축 포장기는 2개의 기계로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기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실러라고 합니다. 왜 엘실러냐? 이 수축 필름의 형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이 수축 필름은 POF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 계열의 열이 받으면 히팅이 되어지면 필름이 오그라지는 형태의 바닥바닥한 필름이 아니라 약간 부들부들한 필름이 덮여져서 열에 의해서 가열되어지면 그 제품의 형태에 맞게 수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POF 필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엘실러에서 쓰려면 필름이 펼쳐지면 감싸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필름을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롤 형태로 반 폴딩된 수축 필름을 그걸 L자 쉐입으로 잘라서 봉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엘실러라고 합니다. 이 엘실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피딩을 하고 이 제품을 보내주는 거죠.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열을 발생해서 일정하게 잘라주느냐, 이것이 엘실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형 엘실러의 실바의 사이즈는 이제 기본형의 실바 사이즈는 630에 500이죠. 이게 이제 세로 타입이 630, 그다음에 이 폭이 500입니다. 근데 이 대형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세로 길이가 930이고요. 이 폭이 660입니다. 그래서 일반 엘실러에 비해서는 이 접착 높이, 이 통과 높이라고 하거든요. 제품이 인컨베어에서 이 접착바를 지나서 갈 때 여기 통과 높이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mm, 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15cm부터 20cm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 고가 조금 높은 경우, 그다음에 제품 여러 개 한 번에 합포장하는 경우에 대형 엘실러는 아주 유리한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피더 모터 부분인데요. 제품을 감싸고 지나갈 때 엘실러가 이 반 폴딩된 필름을 자르게 되겠죠. 자르고 나면 이 스크랩이 사이드에 남습니다. 이 스크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스크랩을 잘 말고 이 피더 모터가 필름을 잘 갖고 가야지 이 엘실러 접착부와 이 스크랩 사이에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나 보내고 자르고 하나 보내고 자르고 이 피더 모터는 계속 스크랩을 잘 말아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루에 수천 개, 또 하루에 또 수백 개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엘실러 비해서 속도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분당 20개, 25개 정도 생산하실 수가 있고요. 1시간 기준에 1200개, 그래서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8시간 기준이면 곱하기 8 하면 그래도 그것도 8000개에서 9000개 이상 생산하실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피더와 또 엘실러의 밸런스 때문에 이 피딩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롤러 고무가 되게 작았어요. 작아서 가다가 밑필름이 빠지고 윗필름이 빠지고 에러가 많았는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광폭 고무로 다시 재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반 타이어였다면 지금은 더 큰 광폭의 타이어로 설계 변경을 해서 재제작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핸들을 여기다 장착해서 언제든지 텐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피더 모터,
또 피더 그 롤러들을 재설계를 했고요. 이 기계에는 세 부분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제품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갔을 때 인컨베이어, 이닛 컨베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더 모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출 컨베이어, 아웃 컨베이어라고 하죠. 이 세 부분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도 조절이에요. 책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지 어떤 거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피딩하고 안정적으로 커팅해 주려면 효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를 삽입하자. 물론 예전에는 이게 다 옵션이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금 받고 넣어주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형으로 그냥 나갔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다 넣어주자. 제조 단가는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판매 단가는 그냥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제조 현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인버터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기본 옵션들로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날로그 형태였는데 디지털화 되면서 또 터치 스크린화 되면서 모든 기능을 이 안에 다 집약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밑에 메뉴들이 있고요. 첫 번째 운전화면을 누르시면 여기서 자동 모드를 누르면 기계가 이제 작업 대기 상태가 돼서 상시 운전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수평 센서와 수직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면 이 엘실러가 자동으로 잘리게 되죠. 이게 감지시키면 피딩이 되면서 잘리게 되죠. 이렇게 잘리게 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봉투 형태의 수축 필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세팅 조정 들어가시면 각종 기능들을 저장할 수 있는 상세 그 세팅 값들을 나타내주는 메뉴가 바로 세팅 조정입니다. 이 기계는 인입 컨베이어와 아웃 컨베이어가 붙도록 좀 작은 제품들이 인입 컨베이어와 아웃 컨베이어를 지나갈 때 이렇게 약간 틈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컨베이어가 붙지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트가 딱 닿아 있다가 제품이 다 지나고 센서가 센싱이 끝나면 벌어지고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싱 벨트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 들어간 기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 모드. 자르면 이니 컨베이어 쓰지 않고 엘실러 앞에까지 갖고 와줘요. 접촉 시간이 있으니까 잘랐을 때 얘가 옵니다. 오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으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지나가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잘라요. 그러면은 캐파가 30% 이상 증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출력 점검. 각종 PLC 명령값이 나와 있고요. 이 헬프 들어가시면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제품 사용법 간단하게 필름 거는 거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빼주면 앞에 이 볼륨을 보시면 이 볼륨으로 다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쟤는 PLC입니다. LS PLC고요. 이 PLC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체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고 인트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PLC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부분이 봉형이었어요. 봉 타입. 단점은 뭐냐면 가다가 필름이 자꾸 빠져요. 옆으로 빠져요. 이렇게 판형 삼각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 봉형보다 여기 이렇게 넓으니까 필름이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피딩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형, 일반형 수축 포장기 엘실러 부분은 수축 필름을 여기에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높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 작업자는 필름을 걸 수가 없었어요. 필름 하나의 무게가 20kg가 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얘를 과감히 이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필름 거치대가 후면 하단으로 옮겨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축 터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축 터널은 국내 제작 제품입니다. 이 위에 있는 모터는 안에 있는 대류 현상을 위해서 삽입한 팬 모터고요.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총 히터봉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위에 2개, 옆에 2개, 반대편에 2개. 그럼 총 6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에 3개, 총 12개의 히터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당 30개, 35개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축 터널이고요. 속도 조절하게 해놨습니다. 속도 조절하게 해놨고 꺼진 버튼, 켜진 버튼이 있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끄지 않고 끌 때 히터를 끄면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공회전을 하다가 터널을 끄게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꺼놓고 퇴근해도 되는 거예요. 기계 중심이 아니라 작업자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거죠. 타이머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형 전자도둑 수축 포장기 세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스피드는 조금 느리더라도 대형을 쓰면서 더 큰 제품, 할 수 없었던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업자들에게 또 공장에게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계 오늘 보신 것 가지고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고 또 직원들과 함께 상의해 보시면서 우리 업장에 이게 좋겠다, 유용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팀팩 심재건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